그게 왜 탈락 위기죠? 당시에는 골상학이라는 학문이 유행하고 있었고요. 인상을 보고 그 사람의 성격, 지능, 능력, 의지 이런 것을 가늠해 보는 거죠. 이야. 그런 게 있었구나. 오늘날로 치면 관상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서양에도 있었구나. 그래서 다윈의 코 모양이 뭉툭한 것을 보고 아 저런 뭉툭한 코는 열정이나 의지가 부족하다는 징표인데 라는 게 이유였어요. 그래요? 하지만 다행히도 다윈의 해박한 지식을 대화를 나눠보고 확인한 선장은 승선을 허락했고요. 1831년 12월 27일에 다윈은 22살의 나이로 비그로에 드디어 오르게 되었습니다. 다윈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인류 역사에 한 획을 긋게 되는 첫걸음을 내딛게 된 것이죠. 영국의 플리머스 항에서 출발한 비그로의 항해 계획은 길지 않았습니다. 플리머스 항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남아메리카를 가서 남아메리카의 해안을 따라 돌아오다가 태평양을 지나서 돌아오는 약 1년간의 항해가 계획이었습니다. 와, 한 바퀴를 돌았네요. 네. 1년 만에 이 모든 것을 돌아보는 게 가능했을까요? 너무 고됐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비그로는 중간에 측량이 잘못돼서 되돌아가기도 하고 또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파도를 만나기도 하면서 항로와 기간이 점점 늘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영국으로 돌아오기까지 무려 4년 10개월이 걸렸습니다. 교수님, 근데 다윈은 장거리 항해가 처음이었잖아요. 근데 좀 많이 힘들어하지 않았을까요? 오히려 호기심이 많았던 다윈은 이 항해가 너무 재미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긴 항해 동안 수집광의 면모를 발휘해서 무려 생물 1529종과 기타 표본 3907점이라는 엄청난 양을 수집했죠. 자, 이 표본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약간 인삼 같기도 하고. 그거 PC방에서 파는 그 문어발 아닌가? 자, 이것은 1832년 항해 후에 처음으로 상륙했던 카보베르데 섬에서 채집한 문어입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 머무를 때마다 채집했던 여러 종류의 물고기입니다. 어이구. 자, 이것은 조개. 네, 조개. 당시에 모았던 조개류입니다. 정말 다양하죠. 모양도 크기도 매우 다양합니다. 다윈은 육지뿐만 아니라 이렇게 강이나 바다에서도 여러 생물을 채집했습니다. 그런데 다윈은 생물들을 표본으로 만드는 데만 그치지 않았어요. 살아있는 동물을 직접 배에 실어서 가져오기도 했는데요. 특히 1835년에 다윈이 데려온 이 동물이 무려, 놀라지 마세요, 2006년까지 생존해서 큰 이슈가 되기도 했어요. 어? 1835년에 데려왔는데 2006년. 자, 어떤 동물일 것 같으세요? 거북이요. 거북이. 너무 쉽게 잘 맞추시네요. 사진으로 확인해 볼까요? 우와. 바로 자이언트 거북이네. 이 거북이는 이름이 있어요. 해리엇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해리엇. 아마 1830년경에 출생한 걸로 추정을 하니까 2006년까지 약 176세를 살았던 셈이죠. 거의 기네스북에 올랐겠는데요? 거의 무천도사네요. 피터 씨, 이때 다윈이 또 깜짝 놀랄 만한 걸 발견했다면서요? 네, 1832년 그 아르헨티나 도착해서 그 찾은 메가테리움이라고 해서 나무늘보와 먼 친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옛날 동물 그 화석 발견한 거죠. 몸 길이는 6m고 몸무게는 무려 4톤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곰처럼 두 발로 걸어갈 수 있는 것도 추정돼요. 4,000kg라고. 근데 6m인데 나무늘보처럼 움직여요? 그때 옛날 당시에
6쳤는데 아니 그때 빨랐겠죠. 아, 빨라요? 빨랐을 수도 있겠죠. 그러게요. 그 속도는 잘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 자기 교수님한테 편지를 썼어요. 이런 거 발견했다고. 그래서 기쁜 것도 보여줬어요. 근데 다윈이 진짜 어렸을 때부터 좀 순수한 영혼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런 걸 좋아하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선장님보다도 방이 더 커야 될 것 같은데 수집품도 어떻게 보관한 거예요? 아까 다윈이 수집광이라고 했잖아요. 동시에 다윈은 기록광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항해를 하면서 발견한 동식물을 모두 기록하고 또 가능하면 박제를 해서 영국에 있는 지도교수나 학자들에게 편지와 함께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면 배의 공간을 아주 많이 차지하는 것을 계속할 이유는 없었겠지. 그래서 그렇게 평생 동안 다윈이 쓴 편지는요, 15,000통이 넘습니다. 저 다윈이 왜 이렇게 귀엽죠? 그 덕후 기질이 너무 순수하고 귀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침내 1835년 10월 4일에 긴 항해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온 다윈은 곧바로 항해하는 동안 모았던 표본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하게 돼요. 그러던 중에 이곳에서 발견한 표본을 정리하다가 수천 년간 믿어온 기독교의 세계관을 뒤흔들 이 위험한 의심을 품게 됩니다. 그럼 다윈의 의심이 처음 시작된 곳이 도대체 어디인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대체 다윈은 여기서 뭘 보고 뭘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윈에게 큰 고민을 가져다 준 것이 있어요. 바로 핀치라고 불리는 새였습니다. 핀치. 아, 핀치. 참새가 생겼네. 첫 번째는 큰 땅 핀치라는 새입니다. 이 새는 단단한 과일이나 견과류 같은 것을 주식으로 하는데요. 그래서 이 크고 짧은 부리로 힘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큰 땅 핀치의 몸무게는 33g밖에 되지 않지만 부리로 먹이를 물거나 쪼는 힘은 몸집에 대비했을 때 티라노사우루스보다도 320배가 더 강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신기하죠. 몸집에 대비했을 때입니다. 그 작은 새가 굉장히 큰 힘을 이 부리로 낸다는 것이죠. 왜? 먹이를 먹기 위해서. 두 번째 핀치새는 작은 땅 핀치입니다. 이 핀치새는요, 큰 땅 핀치새가 작은 씨앗에는 관심을 두지 않아 먹이 경쟁을 피하기 위해 더 작은 부리가 발달된 것이죠. 세 번째는 선인장 핀치입니다. 얘는 뭐 거의 뭐 금속이네, 불이. 선인장 핀치는 가시가 있는 선인장을 파먹을 거나 선인장의 씨앗을 먹으려면은 부리가 뾰족해야 되겠죠. 긴 모양을 가지고 있어서 선인장 핀치라고 불리는 새로운 새입니다. 거의 뭐 메탈이야, 메탈. 다윈은 처음에 부리 모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새들이 한 종일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생각지도 못한 대답을 듣게 됩니다. 다윈이 가져온 표본을 가지고 연구를 하던 유명한 조류학자가 있었어요. 그 조류학자 이름이 존 굴드인데요. 그 존 굴드가 이 수많은 새들이 모두 핀치, 하나의 종이다라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다윈은 이렇게 환경에 따라서 생물의 모습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알아냈는데요. 이게 바로 세계사를 뒤흔든 위대한 발견 중에 하나인 진화론입니다. 와. 교수님, 근데 이게 핀치새만으로 이런 진화론을 확신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때 다윈이? 네, 여러 가지 다른 예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네. 한 가지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그래, 기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기린의 모습은 목이 길죠. 네. 그런데 사실 기린이 처음부터 목이 길지는 않았습니다.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짧은 목을 가진 기린도 있고 긴 목을 가진 기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낮은 곳의 먹이가 부족해지니까 높은 곳에 있는 먹이를 먹을 수 있는 목이 긴 기린이 살아남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는 목이 긴 기린만 살아남아서 번식을 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목이 긴 모습으로 진화를 하게 된 것이죠. 이게 주어진 자연 환경에 유리한 유전 인자를 가진 개체가 그렇지 않은 개체보다 생존율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진화 이론, 바로 자연 선택인 것입니다. 발가락이 있네. 맞네. 그러네, 손가락 같아. 기원전 약 5,800만 년 전에 활동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말의 조상인 하이라코테리움의 화석입니다. 화석에서 발가락을 주목해 보세요. 지금과 다르죠? 발가락이 4개입니다. 와, 원래 발가락이 있었구나. 진짜 신기하다. 처음에 말이 생겼을 때는 말발굽의 발가락 수가 4개였다가 3개가 됐죠. 그러네요. 그러다가 지금은 1개를 가지고 있어요. 와, 다 같은 말인데. 와. 자, 그런데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말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하이라코테리움으로부터 마치 나뭇가지가 뻗듯이 진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진화에서 중요한 점은요, 우리가 시간을 잘라서 같은 시기, 동시기에 어떤 말들이 살았는가를 살펴보면 같은 시기에 서로 다른, 4개도 있고 3개도 있고 서로 다른 특징을 지닌 말들이 여러 종으로 퍼져서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말에게 필요한 특성이 환경에 따라서 진화를 해온다는 것이에요. 아주 오랜 세월, 정말 오랜 세월을 거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다윈이 말하는 진화론입니다. 피터 씨, 다윈도 이런 나뭇가지 모양의 메모를 남겼다라고 하는데 어떤 거였어요? 네, 다윈이 메모 많이 남겼는데 그 중에 그 생명의 나무라고 해서 The Tree of Life. 한 종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뻗어가면서 이쪽으로 저쪽으로 진짜 나무 가지처럼 한눈에 진화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는 거죠. 교수님, 그 당시에는 종교적인 믿음이 되게 강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파격적인 진화론을 이렇게 내놓는다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1835년 10월에 비그로 항해에서 돌아와서 연구를 시작한 후에 핀치새가 한 종류라는 답변을 받은 게 1837년입니다. 그런데 이걸 발견한 후에도 다윈은 바로 진화론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859년 11월 22일에 약 20년 만에 진화론을 정리한 책을 출판하게 되는데요. 그 책이 바로 인류의 사상과 과학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 종의 기원입니다. 아, 그럼 20년간 그 연구 결과를 묵혀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고민 끝에 진화론을 발표했지만 사실 발표하기 전까지 다윈은 계속 고민하고 망설였다라고 합니다. 종의 기원을 발표하기 전에 다윈의 복잡한 심경을 담은 편지가 있습니다. 규현 씨가 읽어주시겠어요? 당초 제 생각과 달리 종이 변한다는 확신에 거의 도달했습니다. 저는 종이 다양한 방법으로 환경에 정교하게 적용해 나가는 방법을 알아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살인을 자백하는 것 같군요. 다윈은 진화론을 밝히는 것을 두고 마치 살인을 자백하는 것 같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느낌이라서? 그러니까. 맞습니다. 바로 당시 영국 사회에서 진화론은 사실 금기의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이 모든 생명체를 계획하에 정교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창조론이 아직 굳건한 시대였기 때문에 진화론은 이런 신의 논리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벗어나는 사실 불경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다윈이 신학대학에서 공부를 한 기독교인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 고민이 깊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교수님 그러면 진화론을 냈잖아요. 사람들 주변 반응 어땠어요? 네, 종의기원의 책이 발간됐잖아요. 네. 발간된 첫날에 1250부를 찍었는데 1250부가 모두 판매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와, 완판이네. 완판이죠. 하지만 이런 관심에는 비난, 옹호의 시선 두 가지가 모두 존재했었습니다. 다윈은 종의기원에서 모든 생명체가 공통의 조상을 가지고 있지만 지구의 긴 역사 속에서 서로 다른 종으로 갈라졌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진화론에 대해서 아니 그렇다면 인간의 조상이 원숭이냐라고 조롱을 한 것이죠. 오. 그리고 이제 마침내 1860년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교에서 당시의 핫 이슈였던 진화론을 주제로 뜨거운 토론이 벌어지게 됩니다. 당시 토론회에서 맞붙은 사람은 다윈의 친구이자 동물학자였던 토마스 헨리 헉슬리이고 또 다른 한편에는 옥스포드 교구의 주교였던 세무엘 윌버포스가 있었습니다. 그럼 당시 이들이 토론회에서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지원 씨와 규현 씨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자, 댁들의 주장에 따르면 댁들의 조상 중에 원숭이가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그 원숭이가 할아버지 쪽이에요? 아니면 할머니 쪽이에요? 내 조상이 원숭이라는 사실은 부끄럽지 않습니다. 다만 주교님처럼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도 진실을 왜곡하는 사람과 혈연 관계라는 점이 참 부끄럽습니다. 한 방 먹었네. 대화를 들어보시니까 진화론에서 가장 큰 논쟁거리가 무엇이었는지 알 것 같으시죠? 원숭이가 조상이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치열한 토론회가 끝난 다음에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원숭이를 믿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래도 토론을 했으면 논리적으로는 진화론 쪽이 더 맞았을 아니죠. 것 같기도 그렇게 하고. 따지면 원숭이도 조상이 있어야지. 원숭이의 조상. 네, 양측은 사실 서로 내가 이겼다, 서로 승리했다라고 여겼습니다. 주교에게 한 방 먹인 헉슬리가 한편으로는 스타로 부상을 하면서 진화론도 사람들에게 더 많이 알려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